버스가 마을 어귀에 멈춰서자 준호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가을 끝에 찬바람이 논두렁을 스치고 지나가자 볏짚 냄새가 얇게 번졌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현수막에는 고 정만 어르신이라는 글씨가 조용히 펄럭였죠. 준호는 회관 문턱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부는 분향 냄새와 뜨거운 보리차 김으로 가득했고 상석의 영정 속 정만의 눈빛은 예전처럼 단단했습니다. 준호가 향을 올리자 뒤쪽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진돗개 누리가 낮게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가 곧 다시 문 밖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선영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영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잘 왔다. 준호야. 이장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누리를 각별히 아꼈지. 요 며칠 새벽마다 산에 올라간다더라.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산이요? 준호는 무심코 누리를 돌아봤습니다. 빈소 한편에서는 이웃 아줌마들이 국을 푸고 청년 둘은 접이식 의자를 더 들여놓았습니다. 누리는 문턱에서 회관 내부와 바깥길을 번갈아 살피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조문이 잠시 뜸해지자 준호는 밖으로 나와 누리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누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준호의 손냄새를 확인하더니 멀찍이 산등성이 방향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죠. 회관 근처 작은 주차장에서는 트럭이 장지로 갈 꽃상자를 내리고 있었고 상조의 직원은 장례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하늘이 누렇게 기울자 회관 바닥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 사이로 누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누리는 짧게 훌쩍이며 길 건너 낮은 둑길 쪽으로 걸음을 떼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들어와. 선영이 멀리서 말했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올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둑길은 비탈이 완만했고 논 사이로 난 좁은 길의 지늘기 신발 밑창에 얇게 달라붙었습니다. 누리는 속도를 내지도 멈추지도 않고 일정한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마을 우물가를 지나자 오래된 팽나무가 보였고 그 뒤로 산으로 오르는 작은 오솔길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입구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희미하게 칠한 경고 표식이 녹슬어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표식을 바라보다 발을 거두려 했지만 누리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당겼습니다. 조금 더 가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이 회관에서 종소리가 울리며 상주를 부르는 목소리가 멀리 번졌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오솔길로 향하는 누리를 따라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누리는 산길 초입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짧은 숨을 내쉬며 풀잎 냄새를 맡던 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오솔길 안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바닥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밟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으로 번졌습니다. 준호는 캐리어를 도로변에 두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따라 걸었습니다. 낯익은 산길이었지만 발자국마다 먼 과거의 기억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 이 산을 오르며 나무 이름을 배우곤 했습니다. 참나무는 사람처럼 오래 산단다. 정만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자 준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누리는 언덕을 반쯤 오른 곳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묘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 흙은 아직 덜 굳어 있었고 주변엔 누군가 밟고 다닌 듯한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굽혀 그 자국을 살폈습니다. 크기가 작고 일정했습니다. 분명 누리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기 오는구나, 매일.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의 공기 속에서 묘하게 또렷이 울렸습니다. 누리는 대답 대신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낮게 코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산 아래로 눈을 돌리자 회관 쪽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차량들이 천천히 줄을 맞추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준호야, 내려와야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리는 어느새 묘비 옆에 작은 바위 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엔 낙엽이 한가득 쌓여 있었지만 한쪽이 불규칙하게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으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얇은 가지 조각과 흙 사이에서 빛바랜 천 조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리가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낑낑거렸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준호가 나직이 묻자 누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 눈빛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듯 깊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산새들이 흩어지며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누리가 흙을 앞발로 한번 긁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맞추었지만 걔는 곧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그대로 산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바위 틈에 남은 천 조각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와 흙이 묻은 그 천은 오래된 포대 자락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자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걸 꺼내려 했지만 이내 멈춰 섰습니다. 장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누리의 행동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며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준호는 천 조각을 다시 덮고 묘비의 시선을 잠시 머물렀습니다. 묘비의 이름 아래 작게 새겨진 날짜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리는 이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 뒤로 길게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묘비 뒤편으로는 아직 해가 닿지 않아 어둡게 그늘진 틈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그는 누리의 꼬리 흔드는 모습을 계속 눈으로 쫓았습니다. 누리는 회관이 보이자 속도를 늦추고 문 앞에 다다르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그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구름 틈을 비집고 내려오며 누리의 털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묘한 평화로움 속에서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리야, 너 뭘 알고 있는 거니? 걔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얇은 안개가 논두길을 따라 스며들며 흙냄새를 진하게 퍼뜨렸죠. 준호는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오래된 장판의 냄새가 미묘하게 섞였습니다. 바깥마당엔 누리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녀석은 집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산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가는 거야?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리는 짧게 꼬리를 흔들더니 오솔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준호는 운동화를 꺼내 신으며 가볍게 문을 닫았습니다. 길가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풀잎에 부딪히는 소리가 발목을 스치며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산 초입에 다다르자 누리가 묘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달리는 것도 걷는 것도 아닌 묘한 리듬이었죠. 준호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솔길 중간쯤에서 누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낮은 울음이 입가에서 흘러나왔고 앞발로 바위 근처의 낙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뭐 찾는 거야, 누리야?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둥글게 움푹 팬 자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흙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누리는 마치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앞발을 번갈아 썼습니다.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녀석은 갑자기 몸을 돌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꼬리는 단단히 말려 있었고 눈빛은 경계와 슬픔이 섞인 듯 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마을 노인 한 사람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거긴 옛날에 정만 어르신이 들어가지 말라 하던 곳일세. 노인은 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준호가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느리게 피어올랐고 산 안쪽에서 까마귀가 짧게 울었습니다. 노인은 발밑에 흙을 한번 밟아보더니 그분이 저 바위 틈에 뭐 숨겨뒀단 소문이 있었지. 전쟁 때 이야기라 오래됐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바위 틈을 바라봤습니다. 누리는 다시 그 자리로 다가와 묘비 쪽을 한번 훑어보고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슬이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준호는 흙 묻은 손을 털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리야, 너 뭘 찾고 있는 거니?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누리는 잠시 고개를 들고 준호를 바라보더니 이내 묵묵히 산 아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새 한 무리가 푸드득 날아올랐고 바람이 묘비를 스쳤습니다. 준호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지만 그 자리엔 이제 바위와 낙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에서 준호는 서재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만의 책장은 여전히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지만 책등마다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한 권 한 권 책을 훑다가 문득 낡은 서류함을 발견했습니다. 서류함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얇은 철사로 잠금 장치를 풀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흙먼지가 쌓인 서류철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정만, 낯선 남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준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1953 피난민 보호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춘 채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어머니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뭘 보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서류함이요. 이상한 사진이 있어서요. 선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빼앗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서류함을 다시 뒤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금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정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의 각인은 손으로 새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폰으로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누리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낮은 불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급히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누리는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 울고 있었고 꼬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비냄새가 점점 짙어지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의 어둠이 깔릴 무렵 누리는 다시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묘비 근처에 다다르자 바위 아래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오래된 쇠붙이가 반짝였습니다. 누리가 흙을 파낸 자리였습니다. 준호가 손을 뻗어들어 올리자 그것은 낡은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의 체인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호라는 이름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어떤 오래된 두려움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회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회관 옆 벽에는 장례식에서 쓰고 남은 천 조각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준호는 조심스레 금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혹시 이 이름 정호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호라면 정말 어르신 아들 이름일세.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어르신은 자식이 없다고 늘 말하셨는데. 이장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피난민 가족이 이 마을에 있었지. 그 집이 폭격을 맞아서 다 죽었단 말이야. 아이 하나만 살아남았다더군. 준호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짙어지고 산 위로 비냄새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솔길 초입에서 누리가 기다리듯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준호가 다가가자 천천히 일어나 묘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묘비 앞에 흙은 여전히 다져지지 않은 채 젖어 있었고 주변에는 전날보다 발자국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묘비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이름의 글자가 이슬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뭘 숨기신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리는 묘비 뒤편으로 향하더니 다시 그 바위 틈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따라가자 개는 갑자기 짧게 짖으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튀어오르고 나무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땅 속에서 작은 나무 조각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건 상자 모서리였습니다. 설마 준호는 망설이다가 흙을 손으로 걷어냈습니다. 상자의 윗부분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얇은 돌로 몇 번 치자 부서져 나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헝겊에 쌓인 작은 봉투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정만과 한 여인, 그리고 그 곁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공기가 축축해졌고 누리는 천천히 묘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피난민, 그리고 숨겨진 가족의 이름.
그 모든 연결의 끝에는 정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버지였던 건가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산 위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바위를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묘비가 흰색으로 반짝였습니다. 누리는 그 옆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고 눈동자 속에 불빛이 스쳤습니다. 산 아래로는 천둥이 울리며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젖은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꼭 눌러 쥐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진실의 조각이 서서히 제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마음속을 자극했습니다. 준호는 방 한가운데 앉아 묘비 아래에서 발견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상자는 낡았고 틈새마다 흙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편지 한 장과 금속성 총알 껍질, 그리고 찢어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겉면에는 정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습기를 먹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곳곳에서 정만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누리가 기억할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면 이 편지를 전해다오.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라니 나를 말하는 건가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바깥에서 천둥이 울렸고 방 안 전등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 정만과 젊은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사진 구석에 서 있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 준호는 눈을 좁혀 그개의 모습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털색이며 눈빛까지 지금의 누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누리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서서히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 정만이 구한 피난민 가족, 그 가족의 아이, 그리고 비밀처럼 이어진 두 세대의 진돗개들. 준호는 사진을 들어 불빛에 비췄습니다. 낡은 필름이 약하게 반짝이며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누군가 급히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 나의 아들, 너는 진실을 알 필요가 없다.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목걸이와 같은 글씨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피난민의 아들이었어. 준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누리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젖은 발로 방 안에 들어와 준호의 곁에 앉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준호가 손을 뻗자 누리는 그의 손등에 코를 댔습니다. 그 따뜻한 숨결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천둥이 한 번 더 울리며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리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엔 어둡게 비치는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끝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젖은 상자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보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문 앞에서 기다리듯 앉아 있었고 꼬리를 한번 흔든 뒤 먼저 밖으로 나섰습니다. 준호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따라 나갔습니다. 발밑 흙이 젖어 미끄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발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묘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눅눅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전날 밤 찾아낸 편지를 품에 넣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제사상이 남아 있었고
초 한 자루가 반쯤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초의 끝을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다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묘 밑에서요. 편지도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잡아채듯 손에 쥐더니 주저하지 않고 라이터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불꽃이 켜지자 종이가 빠르게 타올랐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나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키는 동안 그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단다. 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진실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버렸어. 그래서 떠난 거야.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리가 문 밖에서 낮게 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인간의 슬픔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편지의 일부가 남아있는 봉투 조각을 들고 읍내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필체 감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의 글씨는 실제로 정만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역 방송국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도 좋으니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영이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그만하자. 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다. 그 말에 준호는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기자는 상황을 눈치채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왜 숨겼을까요? 그 아이가 불쌍했으니까. 그리고 그 피난민 아이를 구한 게 평생의 죄처럼 남았던 거야.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만 잊자. 그게 어르신의 바람이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누리가 이미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묘비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켜들었습니다. 묘비의 글씨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겠죠. 누리는 조용히 앉아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밤 산은 숨죽인 채 두 존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흘러내리며 묘비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산길에는 낮 동안 내린 빗물이 얕게 고여 있었고 발자국마다 물소리가 잔잔히 섞여 들렸습니다.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묘로 향했습니다. 누리는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묘비 앞에 앉아 정만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 옆에 섰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누리야. 그가 나직하게 말하자 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엔 피곤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묘비에 붙은 낙엽이 날아갔습니다.
달빛이 묘비와 누리의 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이미 낡아 금이 가 있었고 빗물에 젖은 나무결이 푸석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불에 그을린 편지에 남은 조각과 반쯤 녹슨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꺼내 묘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이건 당신의 아들이자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누리가 코를 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비의 몸을 기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자. 그는 한 손으로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묘비 옆에 흙냄새와 젖은 풀향이 섞여 공기를 채웠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누리는 짧은 숨을 내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던 체온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는 묘 옆에 흙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축축했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리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에 묻은 진흙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새벽이 오자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묘비 앞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무덤 사이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돌 위엔 자신이 직접 새긴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심을 기억한 자들. 바람이 불며 묘비 위의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첫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새벽 햇살이 비치며 묘비를 감쌌습니다. 누리의 무덤 위에서 작은 빗줄기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산이 마치 한숨을 쉬는 듯 고요히 숨을 내쉬었습니다.